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한 이후에도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데요. 왜 그런지 우리를 대하는 중국의 인식과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이 미국과 중국 간 대립 상황에서 이 중국이 자기네 편을 들어줄 것을 요청할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왕이 부장은 이번 방안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고압적이고 좀 강경한 태도만 보여서 오히려 좀 한중 관계에 역효과만 냈다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왕이 부장이 방한을 한 이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지금까지 모습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요. BTS가 미국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음악상인 그래미 시상식의 후보에 오르니까 이 중국 글로벌 타임즈가 이게 다 중국의 팬들 덕분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BTS의 업적은 중국 팬덤의 공헌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중국 아미의 돈으로 빌보드 핫 100에 1위도 가능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좀 황당한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이 중국 글로벌 타임즈라고 하면 이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매체라고 보면 되나요? 이 글로벌 타임즈는 환구15의 영문판인데요. 이 환구15라는 게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주류 신문 가운데 하나로 통하고 있고요.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만큼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면 되죠. 네. 자, 그럼 이 황구 15가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것은 이 중국 공산당의 그런 생각 자체가 이 BTS의 세계적인 성공이 이 모두 다 중국 팬들 덕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 BTS가 그래미상 후보에 올라서 중국 팬들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다가 축하 메시지를 올리니까 그걸 두고는 또 방탄소년단의 논란 발언을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 또 축하글을 올리지 말라는 듯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이 BTS가 다시 한번 중국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두 번 상처를 입히면 피해가 클 것이다. 발언을 할 때는 다시 생각해보라 이렇게 경고를 날리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이 BTS가 발언을 잘못해서 이 중국의 존엄을 짓밟았다라고 이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 벤플릿상 수상 소감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이 BTS의 리더인 RM이 수상 소감에서 우리는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남겼는데 황구시보는 여기서 RM이 말한 양국이라는 게 이제 한국과 미국을 뜻하는 거라면서 이 소감이 중국의 존엄성을 해친 거라는 왜곡된 보도를 했죠. 네. 뭐 특별히 중국을 특정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중국의 존엄성을 해쳤다라고 이 중국 언론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중국은 이 BTS의 인기가 모두 다 중국 덕분이라고 공을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이 BTS의 이미지도 이 깎아내리기 위한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최근에 중국이 하고 있는 걸 보면 한 중국 대학교에서는 BTS 관련 강의를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BTS 관련 상품들에 대한 배송이 금지됐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블랙핑크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팬더를 장갑을 안 낀 손으로 만졌다고 해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또 크게 일어나기도 했었죠. 네. 그럼 이 BTS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아이돌들도 이 중국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스타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한마디로 배가 아픈 거죠. 이 중화 사상에 찌들어 있어서 세상의 중심이 자신들이고 또 좋은 거는 다 자기들 거야 되는데 한국이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과거의 찬란한 문화나 역사는 뭐 그게 원래는 중국 거였다 이렇게 날조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날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럽고 배 아픈 거를 깎아내리는 거로 대신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일본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복이나 아리랑, 부채춤, 뭐 이런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그게 다 조선족 문화니까 뭐 결국은 중국의 것이다 이렇게 우겼잖아요. 그게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한국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문화가 다 한국계 된다는 거잖아요. 이 논리를 펼쳐도 그럴싸하게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하니까 이게 씨알도 안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건 다 자기들 거라고 우기면서 또 정작 코로나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또 바득바득 우기고 있거든요. 네.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모습이 버젓이 찍혔는데도 자기들 탓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점차 신뢰를 잃고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또 김치까지도 중국 거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최근에 중국 환구시보가 중국이 김치 산업의 세계 표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중국의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를 국제표준화기구가 국제표준으로 정했다. 한국 김치도 파오차이에 해당하니까 중국이 김치 산업의 세계 표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이 언론에도 아주 크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이 예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김치를 두고 기무치라고 부르면서 자기들 거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중국이 김치가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셈이네요. 네, 최근에 프랑스 연구진이 김치가 면역력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한국은 코로나 사망자가 적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이후로 김치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갑자기 중국이 김치까지 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네이버 격인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에는 김치는 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이며 김치의 기원은 중국 이렇게 거짓으로 기술을 해놨습니다. 네, BTS가 잘 나가니까 중국 팬 덕분이고 또 김치가 잘 나가니까 이제 김치는 뭐 중국이 원조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오차이는 김치하고 생긴 거나 또 맛, 또 만드는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국제표준화기구도 파오차이의 표준에는 김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놨는데도 중국은 이 자국 언론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김치 종주국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이 파오차이는 뭐 절임 야채라고 저도 네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 우리 소울푸드인 김치를 저렇게 중국에서 또 훔쳐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 될까요? 사실 그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게요. 우리는 이미 2001년에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김치를 국제표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김치는 한국 거라고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중국이 저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한테 왜 김치로 논란을 일으키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그런 논란이 있었어? 나는 몰라.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네. 뭐 우겼다가 또 뭐 이후에는 딱 잡아떼니까 이 뭐라 또 할 말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이 하도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하니까 영국 BBC 방송까지 나서서 한국 김치는 중국 파오차이하고는 다르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중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지적을 했죠. 이 BBC는 또 중국이 한국의 한복을 또 중국 거라고 우기고 또 방탄소년단의 수상 소감에 대해서도 중국의 네티즌들이 공격을 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네. 자, 이쯤 되면 뭐 중국도 대국이라고 하는데 좀 창피한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날조한다고 해서 통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식이 시대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또 보존이 되는 시대잖아요. 날조를 하면은 그렇게 날조를 했다는 사실조차도 고스란히 기록이 남습니다. 게다가 또 자료들이 또 빨리 퍼지고 공유도 쉽게 이루어지죠. 잘못된 사실을 계속 우겨대다가는 세계의 비난을 받게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도 중국은 아직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국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날조하고 또 우기면 통한다고 여기고 있죠. 네.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를 좀 깎아내린다고 해서 이 중국이 뭐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까 좀 주변국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중국이
중국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은 단순히 배가 아픈 걸 넘어서서 한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동북 공정을 통해서 고구려와 발해 문화를 자기네들 걸로 만들려고 작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면 한국의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한국을 자꾸 깎아내려서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중국이 아무래도 이 북한에 대한 원조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관련이 깊다 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 이 우리 민족을 좀 우습게 보는 건 아닌가요? 이 북한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받은 게 없는데도 대한민국도 우습게 보거든요. 이거는 뭐 뿌리 깊은 중화 사상에 기원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인들은 우리 민족을 카오리 빵즈, 그러니까 고려 팡즈라고 낮잡아 부릅니다. 이 고려라고 하면은 고구려의 어를 이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도 고구려는 또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고 이 평양이 한반도에 버젓이 남아 있는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일삼고 있죠. 네. 그러니까 또 이 역사적으로 뭐 한국이 뭐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또 지금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 간도 땅을 되찾고 거기에 있는 고구려와 발해 유적들을 발굴하면은 이 과거에 찬란했던 우리 민족의 모습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날 텐데 중국이 지금 그 유적들을 점령을 하고 또 우리 학자들은 근처에도 못 오게 막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구려 유적과 유물이 날조되고 또 은폐되고 조작되고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 중국의 날조와 왜곡을 무너뜨릴 생생한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과거의 모습을 날조하고 또 현재의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이 참 많이 닮은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금수강산 아름답고 마음씨 곱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우리나라 참 좋은 곳인데 이웃들의 상태가 아쉽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우리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게 위안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 또 예술, 명화, 케이팝, 그리고 의료, 스포츠, 화장품 이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작은 나라에 게다가 사방에 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이 또 그나마 분단까지 돼서 국방까지 신경 써야 하지만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도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긴 한 것 같네요. 네, 실제로 외국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한류 열풍 때문에 관심이 높아져서 이제 대한민국의 위치를 찾아본 사람들은 한 번 더 놀란다고 그래요. 그도 그렇게 이제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 밑으로 일본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만약에 유럽 대륙에 있었더라면 진작에 두각을 나타냈을 텐데 이 한국의 위치 때문에 오히려 알려지는 게 늦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인접 국가들 때문에 원래 좀 분쟁이 많다고는 하지만 언젠간 우리 이웃들도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나라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소국이라고 하기에는 땅덩이가 크고 대국이라고 하기에는 속이 좁아서 중국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덩치만 크다고 어른이 아니듯이 스스로를 대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송은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